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또 적중했습니다. 이걸 사형을 안 해 어처구니가 없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부가 가장 싫어하는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선포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법외국제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법 본회의 처리 언제 됩니까? 2월 말에 지금 이번 다음 주 정도에 예.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 그래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 있습니다. 중에서 판사들이 제일 민감하게 보는 건 뭡니까? 평판사들은 법외국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요. 평판사들. 예, 그 수뇌부들은 재판소원법이 제일 싫을 거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판사 출신 몇 분한테 처음에 헌법재판소 생기고 나서 법관하다가 헌법재판소 가라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이 못 되고 그렇죠. 자천되는 코스로 받아들였다. 네. 귀양 가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약간 한직으로 쫓겨나는 느낌. 대법관 되고 싶은 사람이 잘 안 돼서 헌법재판관 가고 약간 그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죠. 예. 자천돼가지고 너는 그거나 하고 끝내 법관 생활 이렇게 받아들여서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식이 남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재판부의 수뇌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예, 사람들. 예. 그래서 헌재가 또 한 번 재판하는 거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재판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자꾸 사심이다 이야기에 이 프레임에 들어가는데 기본권 침해가 된 국민들이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예,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 가서 다투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기들이 한 재판, 그러니까 최종 시민 대법원이라고 철저히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을 다시 누군가 들여다보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들이 끝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끝내야 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인데 자기들이 네. 그걸 못 견디는 거 그걸 아니에요?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 자존심에 불과한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할 때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한참 맞아요. 공포에 떨었잖아요. 네, 네. 근데 대법원에서 진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선고를 해버리면 대통령 선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아예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안 지킬 때 대법원이 그래버리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런 건 다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예. 방법이 없다. 대법원에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날려버리면 우리는 방법이 그것도 없다고. 불법하게 날리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법원이 법을 안 지켜서 날려버릴 때 우리가 후보를 구제할 방법이 있냐? 그때 없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다 탄핵시켜버린다느니 대법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막 시위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놓는 것이 그런 거 보면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대법관 전원 탄핵까지 되겠으니까. 작년 그때. 이맘때 뭐 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대법관 전원 탄핵. 그거를 거의 가능성 매우 높은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최고의 수단이다. 근데 재판소원이 있으면 그때 재판소원으로 바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진짜. 아유 구속 취소되고 그다음에 아직 파면도 안 되고 지금 아직 작년 3월 3일 날 4월 4일 날 파면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헌재 지금 한참 왜 판결 안 내리냐고 난리 매일매일 가서 촛불 들고 있었던 그 시기예요. 1년 전 지금은. 그걸 전부 또 다. 국민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인내심 가지고 했으니까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니까.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탄유리 속에서 있었잖아요. 밀도 깊은 1년이었어요. 정말 밀도 깊은. 국민들이 다 만들어주신 건데 지금 헌재 소장도 원래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 처장으로 있다가 가신 분 아닙니까? 대법관 하셨죠. 대법관 하시다가 그분도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심지어서 역사라는 거 보면 예전에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빨리 법원국제하고 그 대법관 법관 증언 그다음에 그 재판소원, 재판소원법 네. 빨리빨리 통과시키면서 실제 빨리 법원행정처 해체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법원행정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이대 코트 이렇게 누구누구 코트 하잖아요. 전반적이고 아까 판사들이 묵시적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다. 암묵적으로. 그게 조이대 코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 조이대 인사권을 코트를 가져서. 딱 만드는 게 인사권 예산권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게 법원행정처가. 그래서 평판사들은 법외국제 그다음에 조금 고위법관들은 재판소원 그다음에 아주
고위, 제일 최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법원행정처. 이게 순차적으로 아마 본인들 이해관계에 직접 맞닿는 거 될 것 같거든요. 법원 행정처 없애버리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관련된 법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미 고 전 이용훈 전 대법관 때도 어느 정도 틀은 다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몇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센 법안으로 만들어 놨고 그것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 왜곡죄가 보대를 통과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직위원 같은 판결을 못하죠.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 법 왜곡죄 있으면 바로 걸리지. 바로 걸리죠. 그 구속 취소.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판사가? 지금 현재 법 제도로 검사나 판사가 법을 이상하게 적용한다든지 증거를 어느 정도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거를 처벌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직무유기나 뭐 직권남용 이런 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자는 게 법왜곡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꼭 있어야 법- 되겠네. 예. 네, 꼭 직권남용이 징역 5년 이하라서 사실은 공소시효도 빨리 지나가고 또 검사가 현직에 있으면은 수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 왜곡죄는 최소 하여튼 10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공소시효도 일단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수사관들이 긴장을 하고 법을 왜곡하지 그러네요.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가 왕이야? 이 법정에서는 이 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이 헌법 84조를 명확히 해석해 줬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논란은 깔끔하게 정리됐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모호하게 둬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대장동 재판 등에서 압박 카드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1심, 2심 법원이 수시로 재판을 열고 논란을 부추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부가 언제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심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함정입니다. 대법원이 정리를 안 해주니 민주당은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 같은 상황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언론과 사법부는 일제히 들고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예고한 대법관 증언 등 강도 높은 사법부 개혁, 법원 기득권 입장에선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고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면 사법개혁의 동력은 자연스럽게 상실됩니다. 즉 저들은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 법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가장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법부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면 우리는 진짜 정치로 응수해야 합니다. 재판 중지법 같은 방어적 수단으로 저들의 함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발목을 잡는지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근본적인 개혁 의제를 들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이대를 반드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